자, 요 요약집 가지고 또 5월, 6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한 권을 여러분이 반복하시면 합격에는 충분한 점수가 나올 거니까요. 개인 공부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 4월에 등기부터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지적부터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도 앞부분은 조금 나가다가 뒷부분에 좀 중요 부분 체크만 하고 지나가서 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지적의 뒷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부분 하고 등기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2페이지를 펴세요. 202페이지. (202) 페이지부터 이제 볼 건데요. 지적 끝까지 이제 측량까지 이제 볼 건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장부에, 토지에 관한 장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공부해요. 토지가 지, 장부가 적. 지적을 공부한다는 것은 요 토지에 관한 장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에요. 근데 토지 정보를 장부에 등록하죠. 근데 등록할 때 그냥 등록하지 않고요. 대부분 측량이 수반돼요. 대부분 측량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틀을 잡아두세요. 토지를 장부에 등록해요. 측량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지적학에서 다루는 지적의 네 부분이에요. 안 어렵죠? 토지, 장부, 등록, 측량. 토지, 장부, 등록, 측량. 이거죠. 근데 지적에서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선별된 정보가 있어요.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인 소재, 토지 이름 역할을 하는 지번, 토지의 종류가 지목입니다. 토지의 면적도, 그리고 면적을 구하려면 경계를 알아야 되고요. 경계를 정밀도 높여서 볼 때는 좌표상의 수치까지 봐요. 지금 요것만 우리 지적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요 한정된 이 6가지를 묶어서 용어를 써요. 토지의 표시, 줄여서 토지 표시라고. 그러니까 지적에서 토지 표시가 나오면요, 이거 학문적으로 용어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뭐 이것만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토지의 가격, 지가죠. 이런 것들도 토지 정보지만 지적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는 거는 6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정해서 토지 표시라고 용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등록을 보세요. 모든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 토지 표시의 등록이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중요한 등록 업무라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요. 토지 표시의 등록을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그래서 지적의 출발점에서 토지 표시라는 말의 뜻, 토지 이동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 앞으로 내용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해놓고 쓴다니까요. 토지의 6가지만 토지 표시. 그 중요한 토지 표시의 등록을 중요한 정보의 등록이라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요. 용어로 쓴다고요. 토지 이동이라고. 이 등록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새로 등록되는 플러스의 개념, 고치는 화살표, 지우는 마이너스, 이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보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장부도 토지에 관한 장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갖춰져 있는 도면도,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고요.
공의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있어요. 그 전부 합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 공부를 하고요. 지금 제가 언급한 종류를 들으셨는데 몇 가지였죠? 대충 들어서 기억이 안 나죠? 7가지였어요. 7가지. 도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부자로 끝나는 게 3개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공의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 7종입니다. 지적공부 7종. 자, 그리고 측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근거법에 의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에 보면 측량이 3가지가 있어요. 국가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이 있는데 우린 당연히 지적을 다루니까요. 그 지적측량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측량이라고 한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썼죠. 제가 대부분 측량한다고. 대부분 측량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측량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측량한다는 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그럼 드물게는, 그럼 드문 거는 원칙적인 겁니까? 예외적인 겁니까? 드문 게 예외지. 그럼 뭐 드문 게 원칙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외입니다. 여기 이제 개념을 잡으시라고 대부분 드물게 이렇게 했지, 이제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외적으로는 뭐예요? 측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 그러면은 언제나 이런 뜻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죠. 언제나 대부분 그렇고, 드물게 뭐 이렇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측량을 한다, 예외적으로 측량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겠죠. 미리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합병이고요.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이에요. 둘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합병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합병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할 논점은 이제 측량 안 한다. 그리고 측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지적에서 얘기하는 측량에 대해서 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측량 그러면 기계 들고 이렇게 뭔가 측정하는 그거를 떠올리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법에서 얘기할 때는 경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경계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묶어서 그냥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측정이라는 말과 측량이라는 말을 같게 써요? 다르게 써요? 다르게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계 구하고, 이 측정은 계산하고 산정하는 걸 얘기해요. 계산, 산정, 측정. 구해본다는 거죠.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것을 묶어서 측량이라고 정의를 해놨다고요. 생활 개념을 하다가 다 틀립니다. 자, 여러분이 법 공부하시는 한은요, 용어를 다시 재정립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제가 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어떤 거예요? 변경입니다. 변경. 그런데 요거는 취득, 권리 같으면 취득, 상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한마디로 묶어서 변동이라 그래요. 변동. 그럼 우리 법에서 변경과 변동은 같다, 다르다. 자, 지금부터 말장난 같은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념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변동은 이 변경 더하기 취득, 상실, 이거를 제가 기호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없다가 생기는 게 취득, 이거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변경, 있다가 없어지는 게 상실. 그런데 이 모두가 없다가 생기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고쳐지는 것도 다 변화잖아요. 변화. 변화를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변경과 변동은 같이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변동이 훨씬 넓게 쓰는 단어죠. 이런 용어에 대충 그게 그거겠지 하다가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말장난 같죠, 그죠? 법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사람은 인이죠.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 근데 이 사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부러 제가 한자로 적어볼게요. 피가 흐르는 생명체, 자연적으로 인인 경우를 자연인 그러죠. 그 자연인도 인이잖아요. 사람. 근데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 인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죠. 이게 법인이잖아요. 단체. 그래서 법에서는 사람 안에 자연인과 법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 그러면요. 자연인만 얘기하는 거죠. 법인이 인간입니까? 아니죠. 근데 보세요. 사람과 인간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쓴다고요. 법에서, 민법에서. 본인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하고 같아야 달라요. 또는 자신. 자기가 본인이지 뭐 국어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본인은요, 우리 법에, 민법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법의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죠. 대리시키죠. 그럼 누가 대리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권을 준 얘를 뭐라 그래요? 얘가 본인이에요. 그러면 행위는 누가 하는데요? 위임받은 을이 하겠지. 누구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두면, 자, 이제 법을 공부 안 하고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보는 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을이 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대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과 자기가 국어적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인데, 대리권을 준 자만 본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약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의 세계로 오신 이상은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돼요, 이제부터. 용어를 꼼꼼히 따져보고 쓰지 않으면 용어부터 이미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그럼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이 갑의 이름으로 이 말이잖아. 여기 본인이 누군데요? 남이라고, 남.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거를 모르니까 본인이 자기지 하고 이제 국어적인 접근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이미 오류가 생겨버렸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용어도 이해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 보세요. 측정과 측량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다르다고. 이거는 계산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은 계산하는 거. 계산, 산정, 측정. 근데 경계 구하고 면적 구하는 걸 묶어서 측량이라고 넓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측량 안 한다 그랬죠. 그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두 마디로. 합병은 경계 구하지도 않고 면적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 합병에 대해서 측량 안 한다라고만 출제하다가 30회 시험에 풀어서 두 개의 지문으로 다 냈어요. 30회 시험에. 어쨌든 요거 합병 그러면요. 합병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합병 그러면요. 측량 안 한다 이 말이 나와야 시험 준비되는 겁니다. 시험 준비. 공부를 10시간 한다고 시험에 점수가 확보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복습을 하셔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것.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공시법은 2차 과목이고 24문제짜리 한 과목이 일부예요. 세법하고 합쳐서 한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세법하고. 근데 공시법이 등기하고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하고 등기로 되어 있는데 지적 12문제, 등기 12문제예요.
자, 지적은 대장 공부하는 거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그 토지에 대한 등록, 장부 그거 공부하는 거고, 등기는 등기부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대장과 등기부를 다루잖아요. 대장을 보고 해석도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고 등기부를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로서의 소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시험 과목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비중으로만 살짝 다루는 건데요. 시험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을 건드린 거예요. 지적은 모르겠는데 등기는 사실 잘못 건드린 겁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등기라는 엄청난 핵폭탄을 건드린 거거든요. 등기는 민법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요. 민법 모르면 등기는 공부하기 힘들어요. 민법을 다 안다고 전제하고 등기 절차를 더 씌워서 공부한 게 등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다 안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이게 등기가. 그러니까 등기는 2차 과목이라고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뭐 나중에 일단 민학공을 잡지, 뭐 민계공 그러기도 하죠. 민계공 잡았고 나서 할 일이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 돼서 7, 8월 돼서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거 민법은 알겠는데 등기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 그 강사 홈페이지에 질문이 폭주합니다. 여름 되면.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등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용어부터 전혀 어렵습니다. 그 최고봉 이론 난이도는 대지권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 집합 건물하고 대지권에 다 집약이 되어 있고요. 이론 최고봉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무슨 법령을 공부하든 간에 이론 최고봉입니다. 대지권이. 그 등기관도 그 부분은요, 몰라가지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저걸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내도 일단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거 그거고요. 뭐 때문에 이걸 설명드렸느냐. 지금 우리 요거 지적하잖아요. 그럼 등기를 지금 만약에 오늘 등기일부터 시작한다면 한 달 만에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3월 달에 공부하고 지금 5월 달에 하니까. 근데 지적을 먼저 해서 지적은 반복이 되고 그럼 등기를 6월 달에 하게 되면 등기를 2달 만에 하게 되겠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달 만에 하나, 2달 만에 하나 다 까먹었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적이 반복이 되죠. 그럼 지적은 조금 다져진 거거든요. 제가 이건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지적을 해서 지적이 이렇게 한번 반복이 되게 이렇게 강의했을 때와 그냥 지적 등기 이렇게 그냥 계속 순환되면서 했을 때하고 합격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의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그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적부터 먼저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지적하잖아요. 지적만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를 3월 달에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병행하셔야 돼요. 지적할 때는 등기 까먹고 등기할 때는 지적 까먹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제가 뭐 안 그래도 어려운데 특히 등기는요.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들을 때 알 것 같아도 돌아서면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하는데 용어부터 일단 주의하시라 이 얘기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등기도 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 쪽은 이제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해를 너무 추구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 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보다 반복을 더 중요시 하세요. 몰라도 돼요. 익숙한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시험은. 그리고 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해한 이 학문적인 조문의 내용과 판례의 내용이 쓸모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과 판례는 진리가 아니에요. 바뀝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뀌고 법원의 태도에 따라 바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진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게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자격증 취득하는 목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지만 지적 저하고 공부한 거 반복하시고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혼자 공부하는 거 전혀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돼요. 선입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자꾸 반복하고 익숙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다만 지금 지적하는 동안에 등기 놓지 마시라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2주 전에 제가 이거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등기 쪽의 내용을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 말의 의미를 새길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게 나오면 출제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 또 소림사를 시전하시네요. 조용하게 그냥 소림사. 자, 이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해하면 좋을 뿐이에요. 그냥 반복이 되고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를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에는 충분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에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학문에 그 어떤 법령을 다 통틀어 봐도 이 문구가 나오면 낼 수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본등기 시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안 지운다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 안 지운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문구를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안 지운다는 거잖아. 이걸 알고 계시면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객관식에서는요. 주관식에서를 뭐 이거 이렇게 외워서 하시면 안 되고요. 주관식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깊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험은 지식법 내는 시험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객관식 택일하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5년, 10년, 평택이 22년째 공부하시는 분 있다 그랬죠. 놀랍지 않습니까? 평택이 22년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거 한 김에 좀 짚고 갑시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제일 많이 내는데 가처분 등기 나와도 똑같다고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뭐를 묻는지 알고 가셔야 돼. 안 지운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안 지운다. 33회 시험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거를 한 문제로 냈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많이 계속 냈어요. 똑같이. 작년에 뭘 냈냐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골라라 이렇게 냈어요. 말소할 수 없는 거 골라래. 그리고 1, 2, 3, 4는 전부 간단했어요. 딱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무슨 등기. 근데 딱 5번 지문에 이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문구 딱 보자마자 안 지우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정답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의 시간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이유는 이런 거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에서 잘 대응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학원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녁반은 직장인반이라 직장생활 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강의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저는 항상 저녁반 강의는 어느 학원이든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런데 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으시려면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요,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좀 재미가 있구나? 그럴 일도 없겠지만, 등기가 재미가 있다든가, 지적을 공부하고, 재미가 있다 해서 혼자 책을 들고 줄 긋고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별해 드린 것만, 그것만 반복하셔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을 자꾸 반복하고 익숙하게 해야 되는가를 듣고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결론이 뭐였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예. 지금 지적하지만 등기 놓지 마시라고. 또 등기할 때는 지적을 놓지 마시고요. 계속 그러셔야 돼요. 제 과목은.
지적할 때는 등기 놓지 마시고, 등기할 때는 지적 놓지 마시고 같이 병행하셔라. 항상 하셔야 이게 쌓여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합병 그러면요. 측량 안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10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기목 변경 측량 안 한다는 거는요. 22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비중은 좀 떨어지는데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측량 안 한다.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경계 측정도 안 하고요. 경계는 지우기만 해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면적 왜 측정 안 하느냐? 덧셈만 해주거든요. 이미 계산된 각 필지의 면적을 덧셈만 해줘요.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이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지금. 토지 표시, 지적 공부, 토지동, 지적 측량. 지금 제가 숲을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조문으로 그 나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붙여서 조문을 근거로 해서 준비해 두시면 지적은 이 골격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부분인데 여기다가 살 붙여서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토지의 조사 등록부터 이제 출발해 보면요. 1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4페이지. 자,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뒤로 갈 거예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른 거 적으면 안 되죠. 자, 토지동. 자, 어떤 용어였죠? 중요한 정보인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플러스, 고치거나 화살표, 지우거나 마이너스. 이 세 가지가 다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동에 제가 이동이라 안 그러고 이동이라 그러고 있죠. 이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에요. 한자를 일부러 제가 적었어요. 다를 이자, 움직일 정자. 정보가 변동이 된다 이 뜻이에요. 변동.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관리하는 실무관청으로서 특시군구를 얘기합니다. 시군구인데 2012년에 세종시가 들어와서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거 기본적인 거를 조금 봤고요. 지금 이제 뭘 공부하느냐?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요거 토지동하고 2주 전에 토지동하고 이 지적 측량 부분을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별표만 제가 해드리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는 걸로 하고 2주 후에는 나머지 토지 표시 지적 공부하고 등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아마 좀 황금 비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지동으로 가볼게요. 토지동은 일단 202페이지부터 볼게요. 202페이지. 신규 등록부터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토지동하고 지적 측량 공부해요. 토지 이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유, 토지동이 일어나는 사유, 그 원인이죠. 근데 이 원인이 다양해서 종목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가 다 출제된 표현들입니다. 종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여기 적을게요. 축척 변경, 등록 사항 정정. 자, 이 중에요. 출제가 이제 다 조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 가지고 시험이 내는데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등록사항의 정정입니다. 별표 3개이고요. 완결 하나 더 달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출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이게 축척 변경을 냈는데요. 이건 또 별표 3개죠. 요거는 조문이 많아서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많으니까 출제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거는 신규 등록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도 별표 3개인데 이게 출제하는 논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2개를 지우는 정도로 그 양이 적기 때문에요. 딱 1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뭐 별표 3개 하기는 오히려 그렇고 그냥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별표 3개 하지만 우리가 정리할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2개를 괄로 넣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규 등록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등기 촉탁 할 수 없다. 요거거든요. 등기 촉탁 할 수 없는 거는요. 2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신규 등록.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거. 요거를 이제 이따가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신규 등록, 등기 촉탁 할 수 없다가 들어가 있어요.